얘들아, 얘들아, 네, 보이지? 네, 아,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해나가도록 할게. 공지했다시피 이번 학기는 우리가 순차 논리회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순차 논리회로를 쓰게 하는 스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이 조합 논리 회로하고 이 순차 논리 회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조합 논리 회로에서는 없는 순차 논리에서는 이 메모리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메모리를 대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메모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메모로 1 아니면 0라는 원비트 기억 소자인 원비트 기억 소자인 플립플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립플롭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플립플롭인데요. 플립플롭이라고 그러는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S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F.F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플립플롭은 이진셀입니다. 그러니까 원비트 기억 소자이죠. 원비트 기억 소자인데 원비트를 기억하는 소자니까 다른 말로 하면 0 아니면 1을 기억하는 거죠. 원비트의 기억을 저장하는 이진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플립플롭은 기억 소자는 두 가지 값을 가는데 Q와 QT, Q바 T를 가는데 하나는 정상 출력이고 하나는 정상 출력이고 하나는 그거의 보수 출력이죠. 예를 들면 QT가 1이면 Q바 T는 제로겠죠. QT가 제로면 Q바 T가 1이겠죠. 서로 이렇게 보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QT와 Q바 T 값을 항상 가지게 되죠. 됩니다. 자, 그리고 플립플롭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클록 펄스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플립플롭이 QT 값이 출력의 값이 언제 출력될 것인가 하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클록 펄스가 한다 이 말이죠. 이 클록 펄스가 들어오면 QT는 출력은 변해가는 거죠. 예를 들면 0에서 1로 변한다 하면 클록 펄스가 들어올 때 0에서 1로 변하는 이 시점을 언제 변할 것인가 하는 시점을 클록 펄스가 결정하는 거죠. 입력이 주어져 있어도 출력이 언제 변할 것인가는 클록 펄스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즉 클록 펄스에서 트리거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록 펄스에 의해서 항상 동기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기형 순차 회로라고 하죠. 대부분의 순차 회로는 동기형 순차 회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차 회로가 다 뭐에 의해서 움직인가 하면 클록 펄스에 의해서 출력이 변해가는 그런 회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이제 동기형이라 그러죠. 동기형. 그러니까 디폴트로 순차 회로, 순차 논리 회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클록 펄스에 의해서 제어되어지는 동기형 순차 논리 회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립플롭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 여기 있네요. 크게 SR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D 플립플롭, T 플립플롭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요. 이 4개 중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2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JK 플립플롭하고 D 플립플롭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SR 플립플롭이나 T 플립플롭은 조금 그게 비해서는 조금 잘 많이 쓰고 있지는 않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QT와 QT 플러스 1의 개념 일어났네요. 그죠? QT의 플러스 1 개념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가 있는데요. 지금 11시 15분 20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1시 15분 다음은 21초에 21초. 21초. 이거죠. 이게 이게 이제 현재 QT라고 하면 출력이 요 다음 나타날 것은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QT 플러스 1로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나타날 출력이죠. 그러면 11시 15분 19초는 뭐였냐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QT-1로 표시한다겠죠. 요거는 현재 출력, 과거 출력, 그 다음에 QT 플러스 1은 미래 출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출력이지만 이 출력을 시간 개념을 부여하기 위해서 QT-1, QT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쓸 것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QT와 QT 플러스 1은 어떤 개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 클럭 펄스에서 이제 이 동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클럭 펄스에 대해서는 1학기 때 디지털 공학 1에서 한번 한 10분 정도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클럭 펄스에서 동작을 하니까 그 클럭 펄스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자, 이 클럭 펄스가 조금 합시다. 이 클럭 펄스가 이제 우리가 클럭 펄스가 보통 지금 이 모양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이런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모양인데 요거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상적인 거. 여기에서 어떤 값에서 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요만큼의 시간이 있다면 요게 이제 딜레이 타임인데요. 이게 천위가 일어나는 거죠. 딜레이 천위. 시간 천위죠. 시간 천위. 시간 천위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뭘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클럭 펄스에서 동작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클럭 펄스에서. 그럼 클럭 펄스의 어느 부분에서 동작이 일어나느냐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요게 요게 클럭 펄스가 요 부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로우고 여기가 이제 하이잖아요. 하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로에서 1로 올라가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제로볼트에서 우리가 TTL 쓰면 5볼트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점 올라가는 요 구간 그러니까 요 타임 요 구간마다 착착 클럭 펄스가 변해가는 종류의 클럭 펄스가 있고요. 거꾸로 여기 하이에서 로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를 하면 이제 요거하고 요건데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물론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건데 요건 이제 하이에서 로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거꾸로 요 반대 개념이잖아요.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이니까 이 하이에서 로로 떨어질 때 클럭 펄스 요런 클럭 펄스가 들어올 때마다 프리플롭이 변해가는 그런 종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하나 두 번째 이 하이에서 로우 떨어질 때 변하는 가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에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승 모서리 변화 프리플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상승 모서리 변화. 그러니까 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로우에서 하이로 상승.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D 프리플롭. D는 빼버리고요. 프리플롭이다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 D 프리플롭이니까 이제 D 프리플롭을 해놨는데요.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요 하이에서 로로 떨어질 때 변화하면 하강 모서리 변화 프리플롭이라 하죠.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다. 엣지라는 것은 이제 요게 엣지예요. 여기 엣지인데 요거 이제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프리플롭이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그러니까 상승 모서리에서 변하느냐 하강 모서리에서 변하느냐는 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니까 클록펄스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죠?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죠? 그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요거 표시하면 나트 표시잖아요.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그죠? 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네거티브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요 그림을 보면 클록펄스가 포지티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프리플롭들은 요 특별한 기 없으면 위쪽에 이거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프리플롭이 일반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프리플롭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볼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이제 조금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딜레이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천이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요런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 펄스는 사실은 이제 이런 모양을 유지하죠. 실제 펄스는요. 그런데 이 천이 시간이 뭐 기본적으로 짧을수록 좋은 프리플롭이잖아요. 클럭이잖아요. 클럭 펄스가 이 천이 시간이 작을수록 정확한 것인데 이 천이는 사실은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생각할 만큼 우리가 출력을 이거 천이 시간까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정확도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산업체에서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아주 민감한 짧은 시간에 출력을 변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면 이 전체의 시간 천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이니까 어떤 시간 천리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해 놓은 게 252페이지에 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252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폈습니까? 네. 자, 그림 6.1-1 한번 할까요? 252페이지 밑에 그림이 있네요.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버터잖아, 인버터. 그쵸? 어저께 실험했던 인버터잖아요. 인버터인데 입력이 이제 X가 이렇게 하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이 들어가는 거죠, 1이. 1이 탁 들어오면 출력이 이제 제로잖아요. 제로인데 그거를 딱 그 점선에 딱 이래 와서 딱 반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조금 입실온 원이라는 조그마한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파 지연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뭐 정확히는 사실은 모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험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X에다가 하이에다가 5V를 탁 찍었을 때에 찍는 순간에 사실은 LED가 탁 켜진다고 우리는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조금 딜레이 됐다가 불이 켜진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파 지연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나트 게이트의 전파 지연 시간이 크면 클수록 별로 좋지 않은 게이트이죠. 짧을수록 좋은 게이트이죠. 그러니까 이 게이트가 딜레이가 1초라고 하면 이 나트 게이트를 10개를 썼다 하면 10초가 딜레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냐면 10초가 딜레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듯이 결국은 시스템을 설계해 놨을 때 시스템 전체의 딜레이 타임은 각각 이와 같은 게이트들
들의 딜레이 타임을 총 합산 행거와 같다라고 대충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 개별적인 부품의 딜레이 타임도 대단히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고려 요소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253페이지에 보면요. 엔드 게이트 하나하고 노아 게이트 하나가 이제 붙어 있는데요. 엔드 게이트 A의 입력이 그렇게 되고 B의 입력이 1이라고 하면 A의 입력하고 B의 입력의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A 입력이 G1에 나타나겠죠. G1이 나타나는데 G1에 나타날 때 20 마이크로세크가 딜레이된 나노세크가 딜레이된 모양으로 나타나네요. 그죠? 그렇게 가정을 했네요. 그러면 딜레이드가 나타나면 C가 제로니까 노아 게이트는 C가 제로이니까 G1이 제로이면 1이잖아요. 그죠? 제로면 1이니까 제로일 때 1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1일 때 딱 끊어져야 되는데 20 나노세컨만큼 더 1이 유지되잖아요. 출력이. 그죠? G2 출력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다 결국은 전파 지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 지연이 이와 같은 출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즉 이런 전파 지연이 많이 일어나면 시스템이 불안정하죠. 그래서 게이트의 전파 지연이 고려할 요소이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고려할 요소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마인드를 갖고 있고, 실제 우리는 이 TTL 실험을 하는 대학 연구실에서 실험 정도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고려할 요소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지만 그 팩트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SR 프리플롭하고 JK 프리플롭하고 D 프리플롭하고 T 프리플롭이 만들어지는 기본 회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프리플롭은요. 프리플롭을 보면 하나 볼게요. 하나 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JK 프리플롭인데요. JK 프리플롭요. JK 프리플롭인데 J하고 K라는 입력이 들어오고 클로폴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JK 프리플롭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엔드 게이트고요. 3입력 엔드 게이트고요. 요게 이제 요런 회로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이제 레치 회로인데요. 레치 회로. 레치 회로의 특징은 출력이 입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력이 이렇게 입력이 출력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죠. 크로스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요 기본 레치 회로에 관해서 먼저 우선 이야기를 좀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프리플롭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프리플롭의 기본이 되는 레치 회로에 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레치 회로가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노아로 되어 있는 레치 회로고요. 하나는 이제 난드로 되어 있는 레치 회로인데요. 둘 다 쓰고요. 둘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SR이라고 하는데 S는 이제 세트의 S고요. 리셋의 R이에요. 주로 그렇게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노아는 SR이 예를 들면 0001 1011일 때에 이 노아는 SO와 SO와 Y에 SO와 R의 바잖아요. 바하고 S and R의 바가 난드잖아요. 그러면 인마는 오하면은 저라면 1, 0, 0 노아는 이렇게 되고 엔드는 1, 1, 1, 0 이런 모양이겠죠. 대충 뭐 요런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두 개를 해볼게요. 요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를 한번 볼게요. 1 제로일 때 S가 1이고요. 이게 제로일 때. 그죠? 그리고 현재 값이 이게 제로예요. 현재 값이. 이제 QT가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로면 요 1이겠죠. 그죠? 1이겠죠. Q 바니까요. 그럼 이거 어찌 되냐면 인마는 뺑 돌아가서 이 제로고요. 이건 1이니까요. 이건 제로고 인마는 이 1이겠죠. 그럼 제로 1이면 어찌 되느냐면 난드는 어찌 돼요? 제로 1이면 제로잖아요. 그럼 이게 다음 상태 제로로 변한단 말이에요. 제로 변하면 다시 이것도 제로고 내가 또 이게 어찌 되냐면 제로 1이니까 어찌 돼요? 제로 1이니까 이게 제로 1이면 어찌 됩니까? 제로잖아요. 이 제로로 변해요. 인마 제로다. 제로면 어찌 돼요? 이게 1로 변하네요. 이게 1로 변하네요. 1로. 그죠? 1로 변하면 이게 11이네. 11이면 어찌 돼요? 인마 제로네요. 그럼 제로네요. 제로네요. 1이네요. 더 이상 이제 안 변하죠. 최종값이 이거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1일 때는 현재 값이 제로일 때 다음 상태가 1의 값을 가지면 돼요. 1의 값을 딱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 변해요. 그렇게 돼 있죠. 어떤 모양.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하나는 이번엔 요거 한번 볼게요. 요 경우요. 이거 S가 제로고 1이잖아요. 1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때 QT가 1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1이라고 가정을 했네요. 그럼 여기 1이잖아요. 1이고 제로고요. 인만 제로고요. 제로고요. 1이고 1이 됐네요. 1, 제로, 1, 제로면 다 이게 제로잖아요. 다음 출력이요. 이게 제로예요. 제로면 이게 이제 제로로 변하고 제로 제로면 어찌 되냐면 1이네요. 1로 변하잖아요. 1로 변하면 이게 1로 변하고 1, 1이면 어찌 됩니까? 1, 1이면 다음이 제로네요. 제로네요. 그럼 제로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Q바 T가 어찌 되냐면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로가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안 바뀌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 있네요. 그와 같은 매체를 갖네요. 자, 여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랬네요. 전체를 이제 분리해보면요. 이 다 이제 해볼 수는 없으니까 SR이, 아니, 펜이, 잠깐만요. SR이 00이고, 10이고, 01이고, 11이고, 이랬네요. 그죠? 이거는 보면은 표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그 결과를. 이만은 제로가 다음 상태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전값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죠? SR이 00이면 그전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전값을. 즉 무슨 말인가 하면 SR이 00이면 QT 플러스 1에는 그전값 QT가 뭔지는 모르지만 제로면 제로, 1이면 1, 제로면 제로, 1이면 1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제로 1, 0, 11인데요. 제로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로 1일 때는 여기 있네요. 그죠? 1일 때는 제로일 때 제로고 1일 때 제로잖아. 항상 제로이네요. 항상 제로. 1, 제로일 때는 제로가든 1이든 항상 뭐냐면 다음 상태는 1이네. 1. 그 다음에 1은 뭐냐면 이건 부정이에요. 정할 수가 없어요. 요런 표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요거를 요약하면 요렇게. 즉 무슨 말인가면 SR이 제로일 때는 그전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전값이 제로이면 제로, 1이면 1이 다음 상태에 나타나는 거죠. 다음 상태에. 제로 1이 들어오면은, SR이 제로 1이 들어오면은 그전 상태의 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제로로 클리어 돼버려요.
1제로가 되면은 그 전 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뭐냐면 1로 세팅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난드도 하나 볼게요. 난드도 뭐다 하기는 그렇고요. 뭐를 하나 해볼까요? 요거 하나 해볼게요. 요거. S가 제로이고 R이 1이다. 일 때 이게 제로이면 어쩌느냐? 이게 1이잖아요. 그러면 제로 제로고 1 이게 1이네요. 1이고 이게 제로네요. 그죠? 이렇네요. 그러면 제로 1이니까 제로 1은 뭐냐면 여기 1이잖아요. 1로 변합니다. 1로 변하면 인마가 이제 1로 변하고요. 1, 1이면 어쩌면 인마는 제로로 변하고 인마는 또 제로로 변하고 제로 제로이면 인마는 또 1로 변하네요. 1 이렇게 고정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다음 상태는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전 값이 제로일 때 출력이 1이 되는 그런 모양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뭐 다 해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표 모양은 좀 다를 뿐이에요. 표 모양만 다를 뿐인데 난드와 둘 다 이 레치에로를 노아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난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둘 다 씁니다. 쓰는데 밑에 난드 레치에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레치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입력이 주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출력의 값이 하나로 제로 하면 1로 딱 제로라면 1로 안정화되어서 딱 갖고 있구나. 더 이상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회로이죠. 레치회로가. 그 레치회로를 기본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의 회로가 프리플롭이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JK 프리플롭인데요. 클럭이 부과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클럭 JK 플롭이잖아요. 동기. 요거는 이제 한번 보면요. 일단 현재 상태가 제로일 때 한번 보면 제로일 때 그럼 이게 1이겠죠? 1이고 요럴 때를 한번 볼게요. 요 때를 한번 볼게요. 요 때를 하나 보고 요 때도 하나 볼게요. 요 때도 하나 볼게요. 두 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JK가 1제로잖아요. JK 1제로이다 말이죠. 그리고 클럭 펄스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제 들어올 텐데 이렇게 들어올 텐데 여기는 클럭 펄스가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로우에서 이제 하이로 올라갈 때 이때 동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상태가 제로이고 1제로일 때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죠. 이 제로니까 여기 제로이고요. 여기 제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여기 1이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클럭 펄스가 로우로 있다가 하이로 탁 바뀌었어요. 즉 무슨 말인가? 로에 제로로 있다가 하이로 탁 5V로 바뀌었습니다. 제로에서 1로 탁 바뀌었어요. 그럼 1로 탁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인마는 이제 제로. 평상시는 제로면 제로겠죠. 1로 탁 바뀌는 제로고 인마는 1로 탁 바뀌어서 1이 탁 되겠죠. 1이. 네? 1이 탁 되겠죠. 그죠? 1이 되면 인마는 제로에서 1, 인마는 1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로에서 1이 되면 노아가 제로잖아요. 이게 제로로 다 변하네요. 제로로 변하고 이게 제로로 변하고 제로이면은 1이 되잖아요. 1이 탁 되네요. 그럼 이게 1로 변하고 1이면은 제로잖아요. 이렇게 딱 세팅이 되네요. 더 이상 이제 안 변하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로라고 하면 해봅시다. 클럭 펄스가 제로라면 이게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로잖아요. 제로면 어떻게 되냐면 제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면 이게 제로잖아요. 이게 제로고
이게 제로고 이거 제로고 그렇잖아요. 제로면 이건 1이고 내나 이게 1이고 1이면 이 제로 1일 때는 이게 제로이고 뭐 이렇게 안 변하네요. 그대로 가만히 있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클럭펄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클럭펄스가 로의 사이로 딱 튀는 순간에 이렇게 변한다 이제 이렇게 그게 요거잖아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값은 뭐냐면 1이 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네요. 요 밑에 것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치웁시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로 1이니까 제로 1이네요. 제로 1이고 그 다음에 QT가 1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제로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1이니까 여기 1이고요. 제로니까 이거 제로겠죠. 여기 제로고 1이고 이래 되네요. 그때 글로벌사 제로라면 글로벌사 안 들어간 거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요 상태잖아요. 제로. 여기 이제 1 상태인데요. 제로라고 하면은 인마가 제로고 인마 제로잖아요. 제로면 이게 제로고 인마가 또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로고 이게 이제 1인데 1 제로이면은 인마는 5와는 제로고 요 제로고 제로니까 제로니까 인마는 1이고 얘는 그대로 있잖아요.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놈이 1로 탁 변하는 순간 즉 이렇게 탁 올라가는 틀이 입력이 탁 1이 되는 순간 이게 1이 탁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인마는 1이 탁 되고 인마는 다 변화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1이 탁 되는 순간에 인마는 제로가 되잖아요. 이게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가 탁 되고 이게 제로가 되고 인마는 1이 탁 되잖아요. 1이 탁 되고 그리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제로가 되고 이래 됐네요. 이렇게 딱 변하네요. 그죠? 이렇게 딱 변하네요. 그래서 QT는 어찌 되느냐면 제로로 변해요. 이게 제로로 변해요. 그죠? 이렇게 변한다. 그거를 전부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QT는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 요거는 QT 플러스 이런 프리플롭의 다음 상태예요. 둘 다 프리플롭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현재 상태, 다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프리플롭이죠. 프리플롭이 요렇게 생기면 거잖아요. 프리플롭이에요. 프리플롭이에요. 인데 현재 상태가 제로일 때 1일 때 제로일 때에 00, 01, 10, 11 2비 뜨니까 있을 수가 있고요. 1일 때 00, 01, 10, 11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정리하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됐는데 요 QT 플러스 1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QTJK 하면 0, 0, 0, 1, 1, 1, 1, 0고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럼 이 출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0, 1, 0죠. 0, 1, 0. 0, 1, 0이니까 0, 1, 0는 여기네. 여기고 0, 1, 1은 여기네요. 그 다음에 1, 0, 0는 1, 0, 0는 여기네요. 그 다음에 1, 1, 0는 1, 1, 0는 여기네요. 그죠? 이렇게 생겨먹었네. 그죠? 요렇게 하면은 이건 어찌 되냐면 요렇게 묶고요. 요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 묶은 거 요거. 요게 뭐냐면 요거는 QT의 바고요. 요만은 뭐냐면 J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 밑에는 뭐 어찌 되냐면
요거니까 요거 K 요거 Q T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두 개를 더한 거네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인 거네요. 그게 요놈이네요. 요놈이네. 이제 다음 상태 QT 플러스 이런 요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요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요거를 그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또 요 식은 간략하게 또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이걸 좀 간략하게 만들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JK 값이 따라서 QT 플러스 1은 0001 1011인데요. 00일 때는 어쩌냐면 00일 때는 00는 여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여기 때는 입력이 0면 0고 1이면 1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값 QT를 갖겠네요. 01은 어쩌냐면 01일 때는 0고 01일 때는 0네. 아, 관계없이 0네. 10 때는 1, 10 때는 10 때는 그 전값이 0이라도 1이고 10 때는 1이라도 1이잖아요. 언제든지 1이. 111일 때는 그 전값이 0면 1. 111일 때는 1일 때는 0. 아, 그 전값의 반전이 일어나네. 이런 표를 만들 수 있겠네. 즉 이거를 촥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요거를 풀어낸 게 여기잖아요. 풀어낸 게 그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일단 프리플롭의 요 표를 갖다가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거요. 이 표를 확 줄여 가지고 한 게 요건데요. 요거를 우리는 프리플롭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라 그래요. 특성표라 그래요. 그럼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건 뭐냐면 JK 프리플롭의 특성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고 요만은 특성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요만은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표도 나타낼 수가 있고 방정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풀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리플롭의 하나에 따라서 그 동작 원리를 보면 아 이게 방정식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특성표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가죠. 그런 개념이 조금 숨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서 이야기를 조금씩 다시 좀 깊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좀 할게요. 자, 그러면 그런 거를 방금 했던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이와 같은 특성표를 만들듯이 모든 이 프리플롭에 따라서 SR도 그렇게 할 수 있고 JK도 방금 했잖아요. D도 그렇게 할 수 있고 T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를 표로 정리해놓은 겁니다. 이게 자 특성표를 정리해놓은 거죠. 특성표는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리고 특성 방정식을 표시도 해놨죠. 특성 방정식 하나의 프리플롭에 특성표 하나 방정식 하나 이렇게 해놨네. 그렇죠? 이것도 풀어쓸 수는 있겠죠. 그죠? 풀어쓸 수는 있겠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듯이 풀어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블록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한다. 이 말이지. SR이 있고 Q바 T가 있고 이렇게 생긴 거고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생긴 먹었죠.
그리고 요런 모양을 딱 보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상승 모서리,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든. 상승 모서리 변화구나. 상승 모서리 변화 프리플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 자, D 프리플롭도 우리가 이제 D 프리플롭의 내부는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아직은요. 뒤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D 프리플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뒤에가 나오나? D 프리플롭은 D 프리플롭은 JK 프리플롭을 묶고 나버린 건데 이거를 설명을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올 때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T 프리플롭은 입력이 하나입니다. T 프리플롭 두 개는요. SR과 JK는 두 비트고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T는 제로면 제로고 1이면 1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인마는 우리 했듯이 제로일 때는 그전값이 제로면 제로고 1이면 1이고요. 제로 1이 들어오면 그전값이 상관없이 제로고요. 그전값이 1 들어오면 그전값이 상관없이 1이고요. 그 다음 1, 1이면 모른다 이래야 했잖아요. 안 쓴다 이 말이잖아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1이고 때로는 제로이거든요. 그래서 정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불황전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요 세 상태만 씁니다. 그래서 SR 플립을 잘 안 쓰죠. D 프리플롭은 이렇게 단순하죠. 단순해요. 이렇게 만들어 있고. 그러니까 QT 플러스 1은 결국은 QT 플러스는 제로면 제로고 1이면 1이니까 QT 플러스 1은 D예요. 그죠? 특성 방정식은 QT 플러스는 1이고. 요만은 어떻게 되냐면 요만은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SR이 이번엔 QT의 SR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QT 플러스 1 해보면은 0001 1011 그리고 0001 1011이면 SR이 0일 때에 이렇게 1고 1일 때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나눠보면 인마는 00일 때는 그전값을 가지잖아요. 0일 때는 그전값을 가지고요. 01일 때는 제로이고요. 110일 때는 1이잖아요. 그전값이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만들어 보면요. QTSR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요놈 네 개잖아요. 0, 1, 0, 0, 1, 0. 그다음에 0, 1, 1, 0, 1, 1. 그다음에 이거는 1, 1, 0, 1, 1, 0 이렇게 되네요. 1, 0. 그다음에 1, 1, 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1, 1, 1 이렇게 X 되고 0, 1,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이게 어쩌잖아.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무엇이 잘못됐나? 제로일 때 제로이고 이럴 때 이고 x이고
여기 잘못됐네요. 1이네 1. 그전값을 가지잖아요. QT. 그럼 못이 빠지는 것 같아.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그전값을 가지니까요. 요거는 100, 100에 1을 갖다 100 여기 있네. 여기를 갖다 내네. 그럼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요 묶은 게 여기 뭔가 4개 묶은 경우는 S네요. S고. 요 2개 묶은 거는 뭐냐면 어, 알바 큐티네요. 알바 큐티네. 그죠? 요 2개 묶은 거예요. 요는 요놈이네요. 그죠? S가. 그리고 SR이 제로일 때는, SR이 1일 때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제로다, 항상 제로다 해놨네. 그죠? 이게 제로가 된, SR이 제로가 되면 항상 여기 1일이 들어올 때는 항상 제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허용 안 한다. 이 말이죠. 요 상태를 허용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 특성 방정식을, 이 식을 확대하면 이렇고, 그거를 간략화하면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얘들아, 네. 조금 쉬다가 하자. 3시에 다시 돌아올게. 잠시 쉬재? 네. 어. Recording stopped.
Recording in progress. 얘들아, 네. 화면 보이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한번 볼까? 교과서 258페이지를 한번 볼까? 폈어요? 네. D 프리플롭 있잖아. D 프리플롭의 실제 회로도가 크게 보이지? 258페이지에. 난드 게이트로 구성한 회로도. 물론 난드 말고 노아로도 이렇게 D 프리플롭을 이렇게 수신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난드를 좀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보면 그 D 값이 현재 값이 지금 Q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표가 보이잖아요. 특성표가요. 엄밀히 가면 좌측에 있는 QD 되어 있는데 Q는 사실은 엄밀히 가면 QT예요. QT. 그 다음에 QT가 제로일 때 D가 임력이 하나니까 제로 아니면 1이고요. 1일 때 제로 아니면 1이고요. 그렇게 4개이잖아요. 4개일 때 계산을 해보면 QT 플러스 1을 보면 제로 1, 제로 1 그래 나와요. 그거를 오른쪽에 특성 방정식에 보면 뭐 해보나 만한데요. 뭐 D 값이 제로면 제로고 1이면 1이잖아요. D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QT 플러스면 D겠죠. 그와 같은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뭐 불러서 안 했고요. JK 프리플로만 상세히 좀 봤네요. 그렇게 하고요. 261페이지 한번 볼까요? 261페이지는 T 프리플롭이 나와 있어요. T 프리플롭은 이건 노아로 되어 있는 걸 하나 또 제시를 해놨네요. 물론 이것도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난드로도 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와 똑같은 개념으로 QT 되어 있는데 특성표에 Q가 QT입니다. QT. 그게 제로일 때 T가 제로 1, 제로 아니면 1, T 1일 때 제로 아니면 1 이렇게 네 경우가 있겠죠. 그것도 계산을 해보면 QT 플러스 1은 다음 상태는 그전 값에 상관없이 제로, 1, 1, 제로가 나와요. 그거를 오른쪽에 사변수로 보면 Q가 제로일 때는 1이고 1일 때는 1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T 값이 1일 때 1이고 아니죠. Q 값이 제로일 때 1이고 그다음에 1, 1, 제로니까요. T바 그 오화 게이트잖아요. T, Q바 플러스 T바 Q 이렇게 안 묶이잖아요. 그요 하나씩 안 묶이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와 같은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건 아주 뭐 간단한 거니까 자세히 불러내서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PPT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넘어갈게요. 방금 봤던 이제 D 프리플롭이 왜 이렇게 D가 되고 이런 합치면 이렇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했었고요. 이미 요것도 했었고요. T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조금 전에 했으니까 요런 거잖아요. Q와 T의 exclusive O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T바 Q 플러스 T Q바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요. 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Q를 그냥 적으면 안 되고 요거 T바 QT라고 적어야 돼요. 이거 플러스 T Q바 T 이렇게 교수님, Y PPT 화면이 안 보입니다. 보이냐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다른 화면이 떠서요. 그래? 잠깐만 다시 나갔다 다시 올게. 잠깐만. 공유 중입니다 나오는데 나는. 잠깐만.
뭐야? 뭐야? 지금 보이나? 예. 네. 자, 무엇이 잘못됐지? 희한하네. 자, 그렇게 하고, 자, 무슨 얘기를 내가 조금 전에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이 QT하고 QT 플러스 1의 개념을 혼돈해서 쓰지 말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함부로 그냥 Q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QT인지 QT 플러스인지 밝혀줘야 된다.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상태가는 요거하고 다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상태는, 다음 상태는 그전값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 심볼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프리플롭에 SR 프리플롭, D 프리플롭, 그 다음에 JK 프리플롭, T 프리플롭, 4개 프리플롭에 따라서 심볼, 그 다음에 특성표,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에다가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그 여기표 혹은 상태 변화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총 하나, 둘, 셋, 4개를 각 프리플롭마다 이 4개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나중에 설계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여기로 넘어갈게요. 클리어를 가진 JK 프리플롭. 실제 실험 시간에 이제 우리는 이걸 많이 할 텐데요.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지우는 거죠. 클리어 단자가 있다. 클리어 단자. 클리어 단자인데 클리어 단자가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네거티브죠. 어떨 때 클리어 되느냐 하면 인마는 클리어 단자 이렇게 펄스가 있으면 어떨 때 그냥 이렇게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순간 요 클리어 신호가 요렇게 들어오면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순간에 클리어 된다 그런 이야기죠. JK 프리플롭이. 저 클리어가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순간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 클리어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클리어가 제로가 되면 클록펄스나 JK나 J 값에 상관없이 다 다음 상태는 클리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이 클리어 된 거죠. 클리어 된 거예요. 그러면 클리어를 안 시키려면 클리어 돼버리니까 클리어가 제로 상태에서는 즉 로우 상태잖아요. 하이에서 로우 상태에서는 제로인 상태에서는 항상 클리어 되어버리기 때문에 JK 프리플롭으로서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상관이 없고 평상시에는 뭘로 딱 현정을 하면 이거를 하이로 딱 둬야 된다. 이제 하이로 둬야 클리어 되지 않겠죠. 이런 프리플롭이 있다면 요 클리어 단자를 항상 하이 상태에 꽂아줘야 돼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뭐를 제공해 줘야 되냐면 5V를 항상 제공해 주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이 상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JK 프리플롭이 00냐 10냐 110냐 12냐 따라서 JK 프리플롭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클럭 펄스 보니까 이것도 네거티브네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네거티브네요. 그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순간에 변하는 프리플롭 JK 프리플롭이니까 클럭 펄스 이렇게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순간에 제로가 들어오면 어쩌냐면 그전값을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01이면 항상 제로가 돼버리고 10면 항상 1이 돼버리고 11이면 그전값의 반전이 1 납니다. 그죠? 그전값이 제로면 1, 1이면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거 특성표는요. 요거는 뭐 요 반대 Q고 Q바니까 요 딱 반대죠. 제로 1 딱 서로 1 반대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요거 필요 없는 거죠. 요거 하나만 보면은 뭐 다 똑같은 거니까요. 요 반대 개념이니까 뭐 그렇게 돼 있고 그전값
그전값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토글이라고 그러는데 토글 상태 변화 두 상태를 갔다 왔다 하는 게 이런 거 아는가 모르겠는데 요렇게 생긴 뭐 스위치가 있어요. 요걸 요렇게 생겨 요렇게 저렇게 딸깍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런 스위치가 있는데요. 하나를 탁탁탁탁 한 15도를 탁탁탁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스위치를 하냐면 토글 스위치라고 그러죠. 온 오프 10 이렇게 두 개 하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토글 버튼이라고 이렇게 꼭 눌렸다 한 번 눌리면 붙어 갔다 접점 띄고 하는 토글 스위치. 이 토글링의 개념은 두 상태를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커리어를 단 프리플롭이죠. 커리어가 실험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커리어 단자도 있고요. 커리어 반대가 있잖아요. 이 커리어는 이 QT 값을 출력을 제로로 만드는 거잖아. 출력을 그전 값이 제로든 1이든 상관없이 제로로 만드는 거고 반대 개념이 이제 프리셋인데요. 프리셋은 그전 값이 제로 1이냐 상관없이 항상 뭘로 만들면 1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이 개념이 두 개의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이 커리어 프리셋 두 단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커리어만 갖고 있는 프리플롭이 있고요. 프리셋만 갖고 있는 건 잘 없겠네요. 커리어만 가지고 있는 단자가 있고 프리플롭이 있고 둘 다 가지고 있는 프리플롭이 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프리플롭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계자가 필요할 때 골라 쓰면 되는 것이죠. 어떨 때 필요하냐면 인마는 프리셋은 예를 들면 2비트라고 하면 2비트 프리플롭을 두 개를 써가지고 2비트를 나타낸다고 하면 커리어는 00대가 만드는 거고 프리셋은 11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00를 만들면 그 다음 01, 10, 11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업 카운트 10는 10, 01, 00 이렇게 이게 10진수로 보면은 3이잖아요. 3, 2, 1, 0 이렇게 잖아요. 인마는 0, 1, 2, 3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위로 가가지고 카운팅이 되는 게 있고 내려올 때 카운팅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1, 1일 때부터 카운팅하는 이런 다운 카운팅 혹은 이렇게 제로부터 시작하는 업 카운팅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카운트할 때 이럴 때는 그전값이 무엇이든 간에 커리어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그전값 상관없이 프리셋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프리플롭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이런 커리어 단자가 있는 프리플롭을 쓸 수도 있고 프리셋이 있는 단자 프리플롭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쯤 하고 넘어갈게요. 272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과서. 272페이지에 볼 거 근데 그 표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뭐 방금 봤던 표네요. 뭐 볼 필요 없겠네요. 자, 볼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다 했던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프리플롭의 타이밍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실제 이 타이밍도는 이와 같은 타이밍도는 실제 실험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돌아가는 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타이밍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하이 상태에 딱 걸어놨네요. 하이 상태라는 것은 둘 다 항상 1을 만들어놨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클럭 펄스는 여기 보니까 상승 모서리 포지티브 엣지잖아요. 상승 모서리 변화 프리플롭이네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마는 어떨 때 변하는가 하면은 클럭 펄스에 요때 변하는 거잖아요. 요때 로우에서 하이로 변할 때에 변하는 그런 프리플롭이다 그런 얘기죠. JK 프리플롭이고 커리어 단자와 프리셋 단자를 가고 있네요. 둘 다 이거는 네거티브니까 인마는 뭐냐면 제로일 때 동작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인가 로우일 때 동작하는 거고 커리어도 로우일 때 동작해요.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동작을 안 하려면 평상시에는 늘 하이로 줘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 하이로 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신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변해가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클록 펄스는 여기 보면 클록 펄스는 11이니까 JK 프리플롭은 그렇잖아요. 00001011인데 QT01 Q바티 이런 특성표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예 그냥 JK가 111이니까 이런 거잖아요. 111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제 클릭 펄스가 11 상태에서 클릭 펄스가 하이에서 로우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이렇게 요때 변하잖아요. 요때 변하는 그런 클럽인데 처음에 11이 들어오고 하이가 되니까 그전 값이 제로였다고 가정했네요. 하니까 반전이 탁 일어났네요. 제로에서 1로 탁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1이 탁 됐어요. 그 다음 펄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은 어쩌냐면 이 순간에 하이에서 로우로 탁 떨어지나요? 그렇죠. 프리셋, 자, 다시 할게요. 프리셋이 하이에서 로우로 딱 떨어졌잖아요.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면 뭐 동작을 하잖아요. 그냥 그전 값에 상관없이 요 시점에서 하이가 딱 됐어요. 출력이. 왜냐하면 프리셋은 1로 세팅하잖아요. 1로. 이놈은 제로로 클리어버리고. 그리고 클리어는 지금 하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그렇게 하이가 딱 됐어요. 하이가 딱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클록 펄스가 들어왔어요. 클록 펄스가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이가 돌아가서 원래는 사실은 요 시점에서 프리셋이 막 없다면 이마 탁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Q바티가 돼야 되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온 이유가 여기에 로우 상태가 계속 되잖아요. 이만큼이 지금 프리셋 단자가 계속 로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는 거죠. 동작을 프리셋이 계속 1 상태로 계속 여기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유지하는 거죠. 여기까지 탁 유지했어요. 유지하고 다음 펄스 요 탁 들어오는데 요수 이제 이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인마가 1을 유지하고 있다가 프리셋 딱 들어오니까 1 상태에서 다시 반전이 딱 일어났어요. 반전이 1로 제로로 탁 내려갔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클리어는 계속 동작을 안 하죠. 지금 하이 상태 2까지 있으니까 클리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다음 상태에 또 클릭 펄스 들어오니까 다시 딱 반전했어요. 또 다음 상태 오니까 다시 또 반전했어요. 또 다음 상태가 다시 또 반전했어요. 요거는 전부 이제 하이 상태니까요. 하이 상태가 동작을 안 하잖아요. 이게 프리셋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요 시점에서 로우가 제로가 딱 돼버렸잖아요. 클리어가 제로가 되니까 클록 펄스에서 여기 제로가 딱 되니까 제로 되는 순간에 어찌 되냐면 여기에 값이 그전 값이 상관없이 제로로 다시 클리어 돼버리잖아요. 클리어 됐는데 다시 이 상태에서 클록 펄스 돌아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클리어가 계속 동작을 하니까 제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다. 실제 이 개념은 방금 얘기했던 이 개념은 여러분이 회로를 꾸미놓고 회로를 왜 안 될까를 할 때에 챙겨보는 관점입니다. 그 관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하죠. 어쨌든 이놈은 프리셋은 여기에 제로에서 요만큼 구간은 무조건 프리셋 되는 거예요. 클럽 펄스 상관없이. 그 다음에 JK 상관없이. 그 다음에 클리어는 요 구간에는 항상 클리어가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하이 상태니까, 왜냐면 이건 네거티브니까요. 네거티브니까 하이 상태는 아무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 외의 상태는 뭐냐면 이제 클리어가 들어와서 JK 프리플러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이 프리셋 단자에 의해서 여기 하이가 되고 난 뒤에 요만큼은 무조건 무슨 동작을 따지냐면 요놈하고 같게 돼 있죠. 하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동작을 안 하는 구간에서는 요만큼은 요 구간에는 프리플롭처럼 동작을 하는데 JK가 1이니까 항상 그전 값을 반전이 계속 일어나죠. 클록 펄스가 들어올 때마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요 구간에는 무조건 클리어 되잖아요. 상관없이 항상 이 제로로 이제 유지되는 그런 형태이죠. 이해됐을 거예요. 요럴 때에 실험을 해보면 요런 모양이 나오죠. 요런 모양이.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게 많이 돌아오면은 이 시간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LED가 하나가 있다면 LED가 불이 켜졌다가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잠시 켜졌다가 다시 꺼져버리겠네요. 불이 깜빡 이렇게 사라지고 뭐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좀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상태 변화표인데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내가 했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한 프리플롭에 심볼, 그 다음에 특성표, 하나는 특성 방정식,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상태 변화표라는 걸 하나 더 해서 프리플롭당 4개의 키를, 4개의 아이템을 기억해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네 번째인 상태 변화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상태 변화표에 관해서. 자, 우선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JK 프리플롭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JK 프리플롭. 자, 어디로 가느냐면 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이 신을 한번 볼게요. 자, 상태 변화표를 한번 보면 상태 변화표라는 것이 QT하고 QT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QT는 현재 입력이잖아요. 현재 출력이잖아요. 현재 프리플롭 출력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음 상태예요. 프리플롭 다음 상태. 현재 출력이라 하지만 동일을 할게요. 상태. 정확히 하면 현재 프리플롭 상태. 다음 상태. 그런 이야기죠. 상태인데 이 0, 0, 0, 1, 1, 0, 1, 1 네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상태가 0일 때에 다음 상태가 0 혹은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1일 때에 0인 아니면 1인 경우 4경우가 있을 텐데 현재 상태가 0일 때에 0가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JK, 그때 JK는 뭘 이어줘야 되냐 이 말 아니에요? 그럼 현재 상태가 0인데 다음 상태가 0인 거는 여기에서 0인데 다음 상태가 0인 거잖아요. 현재 상태가 0인데 다음 상태가 0인 거잖아요. 요 두 경우인데요. 요 두 경우를 보면 JK를 보면은 J는 무조건 0가 돼야 되네, 그죠? 일단 0가 돼야 되고 K는 뭐냐면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잖아요. 상관없다 이 말이죠. 0든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상태가 0인데 다음 상태를 0로 만들고 싶으면 J에다가 0를 넣고 K의 값은 상관없고 J는 무조건 0로 만들어 가지고 클록 펄스를 탁 넣어주면 0에서 다음 상태 0로 바뀌어진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이제 0에서 1로 바꾼다 하면 0에서 1로 바꾸면 0에서 1로 바꾸는 경우, 0에서 1로 바꾸는 이 두 경우거든요. 이 두 경우는 가봐보면 J는 무조건 1이어야 되겠죠. 1이고 K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일 때에 1일 때 그 다음 상태 0 되는 거는 요 경우네. 요 경우하고 요 경우잖아요. 1일 때 0 되는 거니까 요 경우하고 요 경우인데 요 경우는 뭐냐면 J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K는 무조건 1이 돼야 되네. 그죠? 무조건 1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에 1일 때에 1이 되려고 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인데 보니까 무조건 요거는 K는 0가 되고 앞에 요거는 상관이 없네요. 그죠? 그렇게 되네. 요. 이럴 때 모양이 되네. 요 가만 보면 요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점 대칭이 되죠. 요 밑을 잡고 뺑 돌 190도를 180도가 뺑 돌리면 위에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런 미러 효과, 미러입니다. 미러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와 같은 것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표가 무슨 표냐면 이거는 이제 상태 변화표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JK 프리플롭의 상태 변화표네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값이 제로일 때에 다음 상태를 제로로 만들고 싶으면 JK 프리플롭의 경우는 J를 제로로 만들고 클록 펄스를 주면 무조건 현재 상태가 제로일 때 다음 상태가 제로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그와 같은 표들이죠. 그와 같은 표입니다. 그게 요표죠. 그게 요표입니다. 이런 표이죠. D 프리플롭도 한번 볼까요? D 프리플롭은 어찌되냐면 이렇네요. SR도 한번 해볼까요? SR도 한번 볼게요. SR 넣어보면 SR이 뭐 SR은 SR도 전체 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게요. 이래 되네요. SR은 한번 보면 SR이 있어요. QTSR QT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QT가 0일 때에 1일 때에 0, 0, 0, 1, 1, 0, 1, 1, 0, 0, 0, 1, 1, 0, 1,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마가 어떻게 되냐면 SR은 QT 0, 1 모르고 QT 0, 1 모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QT가 제로니까 제로고 인마는 1이니까 1이 되겠죠. 이래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인마는 SR은 제로에서 제로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로 만드는 경우는 이 경우고 제로 이 경우네요. 요 가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로 X네요. 제로 X. 제로에서 1로 보내면은 제로에서 1로 보내면 제로에서 1로 가면 요거네요. 요 경우 하나밖에 없네, 그죠? 1, 0. 아예 하나밖에 없네,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제로니까 1에서 제로면 요거네, 요 경우네요, 그죠? 요 경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제로 1이고 1에서 1이면 1에서 1은 이 경우하고 요 경우하고 두 군데 있네요, 두 군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R은 제로고 X는 상관이 없네요. R은 제로고 X는 상관이 없네요. 요거로부터 요걸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D는 QT니까 D 프리플롭은 어떻게 되냐면 이랬네요. 제로일 때 제로 1이고 1일 때 제로 1이잖아요. 제로 1, 제로 1이니까요. 이거는 제로에서 제로 할 때는 요 하나밖에 없네요. 제로에서 1 할 때는 1, 1에서 제로 할 때는 제로. 내나 똑같네요. 이건 똑같네요. T도 뭐 마찬가지예요. T는 T 프리플롭은 어찌 되냐면 이래 되네요. QT 같으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제로일 때의 제로는 1이고요. 1일 때 제로는 1이겠죠. 제로일 때 제로면은 그 전값이 그대로 있고 1이면 토글링 하잖아요. 1로 바뀌고 제로면은 1이고 그 전 상태 값을 1이면 이건 제로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니까 뭐 이렇네요. 이거 똑같네요. 현재 상태 제로에서 제로를 바꾸려면 제로에서 제로 되려는 것은 요 상태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 t가 제로인 경우고 제로에서 1이면 제로에서 1로 되는 건 요거밖에 없네요. 요 1인 경우고 1에서 제로 되는 건 1에서 제로 되는 건 요거네요. 1밖에 없고
1에서 1개는 1에서 1개는 저렇게밖에 없네요. 뭐, 똑같은 거네. 이렇게 4개를 구할 수 있네요. 4개를 구할 수 있고, 이거 역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딱 반을 끄었을 때, 요게 점대칭이죠. 이거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이고, 요거는 스크리스 O하고, 이거는 뭐 요거 있고 요거잖아요. 요거 있고 같죠. 왜냐면 QT 플러스 이런 D니까요. 네, 있네요. 자, 프리플롭에서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를 할 때 어떤 입력을 넣어야 할까 하는 것을 표로 정리해놨잖아요. 표로 정리해놨는데 이거를 상태 변화표라고 하고, 이거를 이 원래 영어 표현은 excitation table인데요. excitation table을 여기표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상태 변화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상태 변화표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 여기표는 일본식 표기라서 한자 표식이고 이래서 별로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이거예요. 상태 변화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원어는 excitation table입니다. 뭐 같은. 자, 이 4개를 각각 아까 했듯이 합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각각 프리플롭에 하나, 둘, 셋, 4개를 항상 기억해놔요. 그러니까 프리플롭이 4개인데 각각 4개씩이니까요. 16개를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나중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네. 네. 요 뒤에 가면 조금 이야기가 길어진다. 그래서 요서 끊을게 오늘. 요서 끊고 회로 설계 내용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2학기 때는 분량이 그렇게 되게 많지 않아서 조금 여유 있게 좀 깊이 이야기를 좀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렇게 혹시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면 좋겠네. 그래서 그 출석에 대해서 자꾸 물었었던데 그 출석은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2시 10분서부터 30분 사이에 랜덤하게 그냥 캡처하도록 해놨다. 오른쪽에 돌아온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최종 정리를 한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 그 뭐라는 그 출석 어플에는 항상 뭐 전부 다 출석이 돼 있을 것이다. 근데 난 연말에 정리를 한다. 학기 말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빠이. 누가 질문 있나? 수업 자료 혹시 언제 올려주시나요? 올려놨잖아. 올라갔나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어? 안 올라와 있다고? 예. 올려주라 했는데? 내가 알아볼게. 조회수행보 올리라 했는데 안 올리는가 보네? 감사합니다. 그래.